반갑습니다. 라이프 파트너 송창섭 진행자입니다. 뭐가 이리 바쁘네요. 8월 달에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. 그리고 또 하필 이번 달에는 유병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사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분은 아직 지금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제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와중에 좀 늦어졌는데요. 오늘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저도 참 그래요. 상품들이 좋다고만 얘기를 계속하면 되는데 제가 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년 납, 무해지, 비갱신으로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갱신보험이 좋다고 얘기하고 CI, GI, 생명보험, 종신보험 깨라고 얘기하는데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. 굳이 백세도 할 필요 없고 종신보험, 정기보험, GI보험, CI보험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. 지금은 또 가장 핫한 보험인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많이들 보셨죠? 표적항암 약물을 쓰고 싶지만 워낙 비싸니까 암진단금의 사실 암치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표적항암 약물비니까 이 경우에 5천만원, 6천만원까지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참 매력적이다. 그래서 진단금 외에 진짜 심해졌을 때 도움이 되는 표적항암비를 준비할 수 있는 이 특약이 KB 라이나를 거쳐서 지금은 폭발적으로 다른 이번에 메리츠에도 출시가 되고 보험사들별로 다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,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새로 암보험을 넣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암보험 하실 때는 이거 넣으시면 좋죠.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하게 됐을 때는 5천만원 받으실 수 있는데 단 10년 갱신으로 돼 있어서 신규 보험이다 보니까 손해율이 아직 산정이 안 돼서 이 담보만 했을 때는 사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보험까지 하다 보니까 최저 가입 금액에는 한 2만원 정도로 설계 1, 2만원 정도는 하셔야 되고 담보로 넣었을 때는 몇천 원이긴 한데 또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이거 하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연계로 해서 또 다른 거는 뭐를 꼭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표적항암을 한 5천만원 풀로 넣다 보니 다른 특약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한 2만원 정도짜리 결과적으로는 보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 좋으니까 넣으시면 좋고,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담보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. 표적항 이름에서 허가 치료비로 되어 있습니다. 표적항암을 내가 약물을 쓰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약물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 주셔야 돼요. 실무에서 보면 그냥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후유증이 되게 심한 일반 치료, 일반 항암제 말고 세포를 다 죽인다고 얘기하죠. 근저세포제 머리가 다 빠지고 막 이렇게 겁을 줘서 그 약을 안 쓰고 내가 표적항암을 쓰고 싶다면 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저희 누나가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표적항암 약물을 다 쓸 수 있냐고. 근데 아니랍니다. 그게 아니라 비급여 치료잖아요. 비급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후유증이 심하다고 얘기하지만 의료보험 안에 있는 항암약이 사실은 제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. 가장 후유증이 없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치료가 공인됐던 거니까 1차적으로는 그거를 먼저 다 진행을 해보고 표적항암이라는 거는 약이 없다는 거는 아직 사실은 의료보험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공인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유리한 게 아니라 내 병의 기질, 암의 기질이나 상태에 맞춰서 표적항암이 맞는 사람이면 이제 일반 걸로 안 되고 이게 더 좋은 게 있다면 이 약을 쓰는 거죠.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어찌 보면 부작용의 리스크도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이 약을 쓰는 거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모든 항암에 있어서 후유증이 심한 일반 항암을 안 쓰고 이걸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다 내려서 제일 진짜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,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해서 허가를 했을 때,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허가가 있었을 때 허가 치료비를 쓰겠다는 이게 허가받은 표적항암 약물이라는
그 서류를 함께 첨부를 해서 처방이 됐을 때 약속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라는 거, 우리가 무조건 쓰고 싶다고 쓰는 보험이 아니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년 갱신이라는 거,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표정암 약물이 좋기는 한데 이거는 경증일 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심할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쓰신다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치료라고 봤을 때, 표정 강화 약물 치료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암보험을 깬다든지 새로 더 또 2만 원짜리 더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, 이 경우는 사실 쓸 수도 안 쓸지 모르겠고, 저라면 10년 갱신형이라면 2만 원짜리 이거 타먹을지도 모르는 이거 5천만 원 받으려고 2만 원 3만 원 새로 계약할 바에야 10년짜리 갱신형 정기보험 아니면 10년 갱신형 암보험을 넣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. 10년 갱신을 하고 암보험 비슷한 돈으로 5천 정도 넣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표적암 새로운 상품은 이 필드에서 새로 공급 청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어서 많은 설계사님들이 광고만 보고 더 좋다고 말씀은 드리지만, 사실은 이것도 생각보다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도 한 개 더 들어가고 우리가 임의대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새로 넣으신다면 하시겠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거를 깬다든지 반드시 넣어야 되는 보험은 아니라는 거, 설계사가 자꾸 하지 마라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, 있으면 하면 더 좋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암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도 아니고 반드시 청구했을 때 나오는 보험도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다음에 또 더 좋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